김건희 특검을 수사할 특별검사보 4명이 임명이 됐습니다. 근데 특검이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 검찰이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을 지금 재수사 중이죠. 그런데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이게 언론에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계좌 담당 직원과 약 3년간 통화한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계좌를 맡기고 40% 수익을 주기로 했다.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겼는데, 자, 이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고, 근데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직후에 김건희 여사는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극심한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입원한 거에 대해서 여야가 또 공방도 벌였습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한때 국무였는데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느냐 했지만,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특검 피하기 위한 토석 아니냐, 정정당당하면 이런 방식의 입원은 안 된다라고 직격을 했고요. 또 온라인 유튜브에서도 김 여사님 아프지 마세요, 쇼하지 말고 떳떳하면 나와 특검 받으라 댓글이 들끓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좀 희한한 게, 검찰이 물론 이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이제 특검이 속도를 내는 이 와중에 육성 파일을 확보했다. 원래 갖고 있었던 건데 이제 발견한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일단 그 부분도 이제 특검의 조사 대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4년 동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의혹들이 제기됐고, 특검 수사가 아니 검찰의 수사가 있었는데, 그 검찰 수사에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혐의 처리를 내렸던 거 아닙니까, 검찰이? 그 이후에 이제 서울 고등 검찰로 넘어가서 이 수사가 이제 재수사가 된 거예요. 재기 수사가 된 건데, 재기 수사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이렇게 중요한 녹취를 찾아냈다라고 얘기 나온다라는 것. 이것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수사에 의지가 없어서 찾을 생각을 안 했거나, 아니면 찾아서 있는 것을 캐비넷 깊숙한 곳에 넣어놨다가 이제서 꺼내게 된 것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 두 어느 쪽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뭐 일단 이 부분이 상당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직접적인 연루 의혹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정황적 증거는 충분히 될 것 같고, 이 증거들이 왜 이제서 발견되고 이제 재기 수사한 지 한 달 만에 발견됐는지, 어차피 이 부분은 다 특검은 넘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들이 전체가 다 이제 특검이 공식 활동에 들어가게 되면 다 넘어갈 텐데요. 이 부분도 명확한 조사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수사 도중에 이번에 이제 압수수색 중에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이준호 대변인.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이성윤 검사가 그때 수사를 했던 건인데, 그때 왜 이게 발견 안 됐는지 그것도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그때 이성윤 검사가 본인이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최고로 힘이 있을 때 아마 가장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어떤 약점이라 해야 됐죠. 약점을 명확하게 탁 때리면 아마 이제 다음 정권 창출에 유리했을 건데 왜 그때 찾지 못했을까? 그럼 이성윤 부장검사도 이거를 숨겨두고 있었나? 라는 이제 그런 의미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이게 녹취 파일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때 이거 주가 조작 혐의 없다 이게 나왔을 때 그 일당들 있지 않습니까? 일당들이 전부 다들 김 여사는 아마 모를 거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했었어요. 자기들끼리 얘기는 주가 조작 모의한 건 맞지만 김 여사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라고 또 증언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녹취 파일 나왔다고 해가지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렵고, 그때 그 다시 증언들 다시 불러가지고 녹취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 소명을 들으면서 확인을 해야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다. 실체가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했다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 뭐 재판 앞두고 이재명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야당 대표실에 재판에 안 나가려고 그때 단식을 했지 않습니까? 단식하면서 재판도 안 나가고 또 수사에 나가서 묵비권 행사하고 했었었는데, 저는 재판 앞두고 나서 물론 이제 협조적인 모습,
이런 모습 보여야 되겠지만 당당하다면 그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재판에 나갔어야죠. 그러지 않고 재판 연기하면서 결국은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뭐 이제 김 여사 병원 간 거 가지고는 비판할 자격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강성필 대변인. 기대됩니다. 기대되시죠? 네네. 네, 긴장하세요. 네. 근데 이제 말씀 중에 정말 잘못된 팩트가 하나 있어서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이거 사과하실 일입니다. 이재명 전 대통령이라니요. 방금 그랬어요? 저는 그랬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겠죠. 윤석열 전 대통령. 세상 바뀌었습니다. 이 건물 10년이란 말이 있는데 건물 3년입니다. 이 김건희 여사 저 입장 이해합니다. 예. 우울증 올만 하죠. 왜? 제가 보니까 이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3년 실형의 집행유예 받았거든요. 근데 이 주가 조작을 인지하거나 적극적으로 공모를 했다고 하면 이 공모에 어떤 깊이 관여했던 거에 따라서 2년에서 4년의 실형을 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안 아픈 게 이상해요. 하지만 이 특검의 어떤 칼날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야당 시절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을 때 이 수사를 받아야지 이게 최대한의 그나마 선처를 받을 수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좋은 정치적으로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했고,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이 이거 수사하려고 했죠. 당시에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너 눈가에 베는 게 없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성윤 그 지검장으로서는 최대한의 수사를 했는데 뭐 숨긴 건 아니고, 사실 작년 10월 17일 중앙지검 반부패 2부 4차장께서 발표를 하셨죠. 뭐라고? 이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하거나 인지한 정황은 밝혀지지 않았다.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가지고 공천 개입 의혹이 있었어요. 그때 민주당이 카톡을 공개를 했더니 뭐라고 했냐? 음성이 없지 않냐? 카톡 가지고는 안 된다. 근데 또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 불법은 아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검사팀에서 어쨌든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대로 좀 수사를 해가지고 혐의가 지워지지 않는다고 하면 기소를 할 것이고, 기소해서 재판을 받아서 또 그 과정에서 또 잘 소명을 하시길 바라고, 이제 그 과정에서도 유죄를 받는다고 하면 그때는 법적인 책임을 지셔야 된다. 이것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우리 헌법의 정신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신조 대변인.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막 의혹이 있다 이러면 이건 당연히 밝혀야 되겠죠. 그것은 이제 특검의 몫이고 그것은 우리가 지켜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가 지금 입원을 한 거 가지고까지 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김건희 여사가 지난 윤석열 정권 기간 동안에 얼마나 그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시달렸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진작에 발병을 했고 그것이 점점 심각해지다 보니까 지금 입원을 한 것이거든요. 예. 근데 김건희 여사 측에서 특검 수사를 안 받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특검이 만약에 소환 조사를 하겠다 이러면 그것을 받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문제다. 그리고 이 기회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께 여쭙고 싶습니다. 김혜경 여사가 2심에서 지금 벌금 150만 원 받은 거 아닙니까? 선거법으로. 그렇게 되면은 사실 김혜경 여사는 지난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잠자코 있었어야 됐어요.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상. 그리고 김혜경 여사가 지금 상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돼요. 그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대법원에서 서류를 내라 이렇게 하면 그걸 적극적으로 임할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 이상이 나왔을 때 그때는 그럼 영부인의 지위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거를 좀 명확히 밝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종숙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특검을 같이 하자 이겁니다. 그럼 새로 특검을 해가지고 대통령의 배우자인 영부인들이 어떠한 역할과 어떠한 모습으로 국민들께 다가가야 될지를 이번에 기준을 명확히 밝히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직 영부인들 김종숙 김건희 여사,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김혜경 여사를 향한 그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런 것까지도 싹 특검을 해가지고 영부인 3특검을 한번 같이 하자는 겁니다. 최혜병,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이게 3특검이 아닙니다. 김혜경, 김정숙, 김건희 이 영부인 3특검까지 해가지고 영부인들의 죄가 있다면 그것까지도 낱낱이 밝혀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게끔 하는데 한번 일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주제를 삼김 여사 특검으로 이렇게 물타기 걸려버렸는데 물타기도 이 정도면은 정말 수준급 물타기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 없고 죄송한 말씀인데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쉴드 방어가 좀 눈물겹긴 합니다만 저는 일단 첫 번째 김건희 씨가 수사를 위해서라도
빠른 쾌유를 좀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퇴원하셔서 대면 수사에 응하실 거 아니에요? 어쨌든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가지고 수사를 피할 길은 없을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다만 지금 이제 당장의 수사부터 응하지 않겠다라는 명확한 시그널을 주기 위한 입원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일단 대선 기간 중에 검찰이 출석하라고 했을 때 어떤 이유를 댔습니까? 본인의 검찰 출석이 대선에 영향을 줄 것이다. 본인이 후보자도 아닌데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로 검찰 출석을 안 했어요. 둘째, 6월 14일 날 출석하라고 했더니 바로 출석을 안 하고 16일 날 입원을 합니다. 근데 16일 날이 또 어떤 날인가 보니까 검찰이 재소환을 통보한 날이에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의 검찰 수사에 절대 응할 생각이 없다라는 걸 얘기한 것이고, 검찰 수사는 어차피 특검이 되면 다 특검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만 특검으로 넘어가기 전에 검찰이 일정한 정도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수사가 반드시 대면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던 것에 대해서 하겠다라는 의지를 안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입퇴원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특검 수사에도 응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예고편을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 민주당이 이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또 지상파 라디오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 김건희 육성 파일 확보 또 입원 관련 다양한 댓글을 주셨습니다. 그거 듣고 우리 이준호 대변인께 발언 드리겠습니다. 자,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서야 녹취 증거가 나오는 건가? 이런 의견 주셨고요. 자, 그럼 당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못 찾은 거네. 문재인 때 1년 6개월 검찰은 도대체 뭐 했냐?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입원이라니 감옥 안 가려고 별짓을 다 하는 것 같다. 우울증이라고 해도 조사받을 건 받아라. 이런 의견. 또 서정욱 변호사 서 변호사는 용산, 과거 용산입니다. 정통한 분으로 알려졌었고 저희 패널도 하셨었죠.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김건희가 오히려 특검 반겼다고 한다. 이참에 다 밝히겠다고 했다는데 그런데 두고 보면 알 일이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사방팔방 돌아다니다가 수사받을 때 괜히 아프다고 속이 보인다. 이런 의견을 줬어요. 이번은 소환 전에 이미 예정됐다는 거라는데 아픈 사람 같고 저주까지 할 건 뭐 있냐.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그럼 병원이 건강 상태 투명하게 공개하라. 이런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이준호 대변인. 저기 수사기관에서 이제 영부인 대해서 수사를 하려면 이제 공정하게 해야 되겠죠.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 이제 관봉권 특수활동비 문다혜 씨 딸에게 생활비로 줬다는 의혹, 또 본인 또 의류라든가 또 본인 명품이라든가 이런 거 구입해 썼다는 의혹 등등이 있는데, 이거 관련된 그 검찰 수사에서 본인이 소환도 응하지 않았고 서면 답변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소환도 여러 차례 요구하고 서면 답변도 여러 차례 요구하다가 접었습니다. 접고 바로 재판으로 넘겨버렸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를 대지 않고 좀 더 김정숙 여사보다 훨씬 더 강도를 높여서 수사를 한다 그러면 국민들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보복 안 하겠다 했는데 정치보복을 하는 거구나라고밖에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수사기관도 지난 영부인 때와 동등한 그런 방법으로 수사해준다 그러면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자, 두 대변인께도 1분씩 시간 드릴게요. 국민의힘이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제 검찰 앞에 가가지고 또 집회하시면 되잖아요. 의총하시고.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 시절에 못했던 부분에 대한 반성이라면 제가 받아들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왜 똑같이 안 했냐, 똑같이 하라고만 주장할 건 아니다. 그리고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또는 뭐 지금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말씀들을 주시는데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별개예요.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그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를 덮을 수 있다, 이런 식의 물타기는 통용되지 않는다라는 걸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는 반드시 보시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네, 있습니다. 자 신주호 강성필 부대변인께도 1분씩 드릴게요. 뭐 저는 그렇습니다. 뭐 제가 아실 거예요, 우리 대변인 이준호 대변인께서 제가 과거에 김정숙 여사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같이 특검하자 그랬어요. 왜냐, 손해 볼 것은 국민의힘이거든요. 왜냐하면 스케일이 다릅니다. 이 김건희 여사께서는 주가 조작 모친과 함께 23억 샤넬백
그러니까 디올백도 받았을 때 사과 안 하셨잖아요. 디올백 가지고 사과할 정도가 아닌 거죠. 왜? 샤넬백을 2개나 받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또 샤넬백 3개로 바꾸고 신발도 바꾸시고 다이아몬드도 6천만 원짜리 받으시고 양평 고속도로 정전도 바꾸시고 관저 이전공사의 동네 인테리어 업체가 하청에 하청 공천 개입에 불법 여론조사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것도 있고 의혹 수준인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김정숙 여사하고 같이 쌍특검을 했을 때 과연 김건희 여사가 더 이득일까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심각하게 계산을 잘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저희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 보복 수사하지 않을 겁니다. 그 점을 좀 아시고 중립적이고 공평한 특검이 저는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립적이고 공평한 특검에 김혜경 여사도 넣자 이겁니다. 지금 대변인님 말씀하신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들 밝혀야 되겠죠. 김혜경 여사 관련된 의혹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김혜경 여사는 국민 혈세를 이용해 가지고 아침에 샌드위치 먹고 점심에 초밥 먹고 저녁에 소고기 먹고 거기에다 이제 과일까지 보자기로 싸가지고 먹었다라는 게 지금 국민적인 의혹 아니겠습니까? 그것까지도 밝혀야지 이재명 정부가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지금 검찰에서 이 음성 녹취 파일을 확보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검찰 일 잘하는 거 아닙니까? 일 잘하는 검찰을 왜 개혁하자 그럽니까? 그럼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너무 늦게 발견했다. 늦게라도 이러는데. 발견했으면 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왜 지금 상황에서 검찰 개혁하자고 합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지금 수사가 흘러간다면 이재명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에 동력이 상실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